지금부터 제24회분을 책의 저자가 직접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 자녀의 장래, 본인의 소질과 희망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어느 부모님이고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토록 자녀의 장래 문제는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이자 일생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자녀가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남자아이대로,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여자아이대로 모두 그 나름대로 자녀의 소질과 능력과 의욕과 희망이 다르며,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자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의 장래에 관한 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본다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늘 관찰하시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소질과 능력과 희망을 발견하여 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한 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만, 이 일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 10여 년 가까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모든 부모님께서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졸업 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이런 일이 부모님의 희망대로 모든 자녀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님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하여 자녀들과 상의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에 앞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째 유형으로는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이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고, 둘째 유형으로는 공부하기는 싫어하는데 남달리 부침성이 좋고 성실한 자녀도 있고, 셋째 유형으로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손재주가 좋은 자녀도 있고, 넷째 유형으로는 예체능에 뛰어난 자녀도 있고, 다섯째 유형으로는 수완이 있고 계산이 빨라 사업가 기질이 있는 자녀도 있고, 여섯째 유형으로는 남이 시키는 말을 잘 듣고 성실하여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녀도 있고, 일곱째 유형으로는 공부 하나만큼은 남의 뒤질세라 열심히 하는 자녀도 있는 등, 이 밖에도 자녀들의 성품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유형이 어떤 유형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형의 성품을 가진 자녀라도 현 시대는 모든 분야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므로 자기 자신이 어느 분야에 가서든 성공만 하면 최상의 위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시대는 예전과 달리 부모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직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직업의 종류가 2만여 가지가 넘고 미국에서는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업이 세무사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하여 남들보다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저희 생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는 직업만 해도 정말 수천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 중에서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어느 분야에 진출시켜 볼까 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보다도 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직업 가운데 본인이나 부모님의 희망에 의하여 대학 졸업 후 진출 방향이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전문직이나 급여 생활자와 같이 뚜렷하게 결정된 직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에 의하여 알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영사업자라는 직업에 대하여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직업상 급여 생활자보다는 자영사업자, 즉 사장님을 많이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본인의 사업에 5년에서는 10년, 많게는 2 내지 30년 이상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며 이분들이 본인의 사업에 관한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에 관한 일 처리에도 사업의 모든 사항을 꿰뚫고 있고 본인 사업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과 세계 시장의 흐름까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업에 관한 한 투자나 경영에 대한 이론만 내세우는 경제학자나 대학 교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사업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는 데는 누가 알려줘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기나긴 세월을 같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고통과 쓰라림과 허탈감을 맛보면서 얻어진 경험에 의한 산 지식인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어느 위기가 닥쳐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풍부한 경험적 지식으로 어느 때가 움츠리고 어느 때가 나래를 펴야 하는 때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받지 않고 행동이 자유로우며 조기 퇴직이나 정년 퇴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대우를 받는 위치에 계시며 사업적인 경험에 의해 안전한 노후 생활도 대부분 스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저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제가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부모님께서 자녀를 교육하고 장래를 생각하실 때 대학 졸업 후 꼭 틀에 박힌 것처럼 회사나 공무원 등 급여 생활자로 취직되는 것만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 전부는 아니고 자영사업을 경영해 보는 쪽으로 나가는 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대학 졸업을 1, 2년 앞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장래 직업으로 자영사업을 선택하겠다고 나선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께서 이를 반대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자녀들의 희망을 받아주며 자녀와 함께 상의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우리 아이는 취직보다는 자영사업을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좀 일찍, 그러니까 자녀가 20대부터 사업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사업은 나이가 들어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젊어서부터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영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성취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 하여 자영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실태를 몇 마디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자녀가 일찍부터 자영사업으로 진로를 결정한다면 아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이라는 것이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돈맛도 미리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남보다 빨리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자영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미리 생각해 볼 일들을 몇 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자녀가 자영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첫째로 부모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 경우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사업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오랜 세월 부모님의 노하우와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친척이나 친구분이 마침 자녀가 마음에 먹고 있는 하고자 하는 자영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분의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부탁하여 사업의 수완과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부모님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방법 중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분들께 사업의 노하우를 배운 후 자신들이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첨가하게 되므로 희망 있는 자영사업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부모님께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비사업가인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세 번째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데 있어 자녀가 자영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녀와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 여러 분야의 업종을 잠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면서 마음먹은 직종에 대하여 1년이고 2년이고 본인이 그 업종의 모든 분야의 일을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근무해보고 그 업종의 수익성이나 자신의 소질 또는 집안의 경제적 능력 등을 비교해 본 뒤 결정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히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한 후 자신감이 붙어가면 아이 자신이 돈을 벌어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능력껏 확장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자영사업 경영에 대한 승패의 열쇠는 사업주가 그 사업의 내용을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사업을 얼마나 오랜 기간 경험을 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저자 김종군 세무사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